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차를 산다는 건 뭘까요? 예전엔 딜러샵 가서 차 계약하고 출고받고 그 순간부터 그 차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 그건 꿈도 못 꾸는 얘기였죠. 리콜나서 부품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튜닝샵 가서 돈 주고 뭔가 달아야만 했던 게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이 아이폰에 iOS 업데이트 하듯이 테슬라도 차에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밤새 깔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에 탔는데 어제까지 없던 기능이 생겨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지켜온 룰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테슬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추가해준 기능들을 쭉 정리해드릴 건데요. 진짜 하나하나가 다 대박이에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최종 보스급 업데이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감독 완전자 율주행이에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풀리진 않았는데 이미 맛보기는 시작됐거든요. 최근에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운전자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고 그냥 차가 혼자 손님들 태우러 다니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에요. 하지만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전에 일단 테슬라가 그동안 차주들한테 선물로 준 기능들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일단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왕관이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풀 셀프 드라이빙이에요. 지금은 감독형 FSD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쌓고 쌓아서 레이어를 한 겹 한 겹 올린 거거든요. 초창기 베타 버전 쓴 사람들은 진짜 알 거예요. 처음엔 좀 위태위태했는데 지금은 도심도로도 알아서 주행하고 교통 상황 다 파악하고 보행자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목적지 도착하면 자동으로 주차까지 해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FSD로 가는 첫 번째 대형 업데이트였어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출구까지 차가 알아서 가이드해주는 건데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알아서 처리해요. 장거리 도로 여행이 진짜 편해진 거죠. 힘들게 운전대 꽉 잡고 가던 게 이제는 훨씬 여유로운 경험으로 바뀐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핵심만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최근에 FSD 채택률을 높이려고 뭘 했냐면요. 옛날 버전 오토파일럿을 완전히 단종시켜버렸어요. 신차 나올 때부터 아예 빼버리고 대신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만 남겨뒀어요. 기본 오토파일럿에서 FSD로 완전히 갈아타게 만든 거죠. 오토파크는 2019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최근에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훨씬 좋아졌어요. FSD가 있으면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 찾아서 혼자 주차해요. 운전자는 그냥 내리기만 하면 돼요. 붐박스 기능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2023년에 추가된 건데 차 잠글 때 나는 경적 소리를 바꿀 수 있어요. 토이박스 들어가서 붐박스 락 사운드 누르면 기본 탑재된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트론 프랜차이즈에 나오는 라이트 사이클 소리도 있어요. USB로 본인이 원하는 소리 넣을 수도 있고요. 붐박스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차했을 때 경적 소리도 바꿀 수 있고 외부 스피커로 음악 틀 수도 있어요. 진짜 차를 장난감처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테슬라 시어터는 2019년에 나왔는데 차를 라운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앱이 센터 스크린에 깔려요.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좋아하는 쇼나 영상 보라는 거죠. 약간의 꼼수를 쓰면 뒷좌석 스크린에서 웹 스트리밍 서비스도 볼 수 있어요. 비디오 게임도 장난 아니에요. 테슬라 아케이드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테슬라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센티피드 같은 아타리 클래식 게임들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현대적인 게임 허브로 진화했어요. 최근에 추가된 게 뭐냐면 ISS 도킹 시뮬레이터인데 나사 실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조작계를 쓰거든요. 운전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도 있어요. 비치버기 레이싱은 로컬 슈퍼차저 리더보드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하이피델리티 파크 어시스트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오토파크랑 함께 쓰면 좋아요. 차 주변 세상을 화면에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3D로 주변 환경을 재현해주니까 차가 뭘 인식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앞이든 옆이든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고해줘요. FSD 시각화랑 다르게 이건 별도의 3D 모델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주변을 표현해요. 카워시 모드는 세차할 때 쓰는 건데요. 딱히 어렵진 않지만 테슬라가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자동 와이퍼 같은 중요한 기능들 자동으로 꺼주고요. 중립 기어 넣기도 편하게 해주고 주차 경고음이나 공조 시스템도 꺼줘요. 창문이나 문트렁크가 열려 있으면 경고도 해줘요. 응급제동이랑 충돌 회피 기능은 테슬라가 규제 당국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넣은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핵심만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됐는데 교차로에서 차가 건너올 때나 후진할 때 수직 방향 위험도 감지해요. 이게 거의 전체 차량에 배포됐어요.
오래된 차들도 하룻밤 사이에 훨씬 안전해진 거죠.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도 처음엔 차선 벗어나면 경고만 했는데 업데이트로 차가 알아서 조향 보정해서 차선으로 돌아와요. 테슬라가 깜빡이 안 켜고 차선 이탈하는 걸 감지하고 시속 64km 이상일 때 자동으로 차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줘요. 운전자 피로나 주의 분산으로 생기는 사고를 막아주는 추가 안전망인 셈이죠. 음악 서비스도 엄청 확장됐어요. 처음엔 라이브원밖에 없었는데 몇 년 된 테슬라 차주들은 다 봤을 거예요. 스포티파이, 시리우스 XM,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유튜브 뮤직 같은 서비스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요. 애플 팟캐스트 통합은 2023년에 나왔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네이티브로 들어가서 좋아하는 쇼나 재생 진행 상황을 폰이랑 차 사이에서 매끄럽게 동기화해줘요. 그록 음성 비서는 인공지능 쪽으로 큰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XAI의 그록 챗봇을 운영 체제에 바로 통합했거든요. 업데이트 몇 번 더 거치면서 그록이 이제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고 편집도 하고 개인 가이드 역할도 해요. 자연어로 경로상에 특정 종류 정류장 찾아달라고 하거나 좋아하는 목적지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대시캠이랑 센트리 모드도 빼놓을 수 없죠. 센트리 모드는 주차했을 때 외부 카메라로 주변을 감시해요. 대시캠은 운전 중 영상을 녹화하는데 지금은 속도나 조향 각도 같은 텔레메트리도 같이 기록해요. 이거야말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추가했을 뿐 아니라 계속 개선한 케이스예요. 차량 데이터 UI에 추가하고 앱 지원하고 레이아웃 개선하고 녹화하는 카메라 수도 늘리고 계속 발전시켰거든요. 테슬라 라이트쇼는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 차가 음악에 맞춰서 춤추듯이 라이트 깜빡이고 밀어 움직여요. 테슬라가 업데이트로 새로운 노래 계속 추가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커스텀 라이트쇼 만들 수도 있어요. 오토하이빔은 감지된 빛이랑 교통 상황에 따라서 상향등이랑 하향등을 자동으로 전환해요. 운전자가 손으로 상향등 켜고 끄는 걸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상향등을 더 오래 켜놓고 다른 차량이 있는 영역만 선택적으로 어둡게 해요. 이 헤드라이트는 픽셀 배열로 구성돼 있어서 마주오는 차량 주변 개별 광 픽셀만 꺼서 그쪽 운전자 눈부심을 줄여주고 본인 앞길은 거의 완전히 밝혀줘요. 오토 와이퍼도 기본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받았어요. 테슬라 오토 와이퍼가 업계 최고는 아니지만 추가 센서 없이 뉴럴 네트워크로 비를 더 잘 감지하도록 개선했어요. 도그 모드, 캠프 모드, 킵 클라이밋은 주차 중에 실내 온도 유지해주는 기능들이에요. 도그 모드는 반려동물 안전하게 지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화면에 메시지 띄워줘요. 캠프 모드는 차박할 때 차의 전원 계속 공급해주고요. 킵 클라이밋은 잠깐 볼일 보는 동안 온도만 유지해줘요. 패런탈 컨트롤은 부모들이 10대 자녀들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줘요. 최고 속도 제한 설정하고 가속 줄이고 안전에 중요한 기능들 못 끄게 막아요. 발렛 모드는 발렛 파킹 서비스 쓸 때 차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급가속 못하게 막고 글러브 박스 잠그는 것뿐 아니라 개인 정보도 보호해줘요. 발렛 모드 켜지면 운전자가 집이나 회사 최근 주소 못 봐요. 홈링크 비활성화되고 캘린더 안 보이고 FSD도 안 되고 그래요. 핀투 드라이브랑 핀투 오픈 글러브 박스는 보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핀투 드라이브는 차를 주차해서 빼기 전에 사자리 코드 입력해야 해요. 누가 폰이나 키카드 손에 넣어도 도난 방지해주죠. 글러브 박스도 핀 코드로 잠글 수 있어서 거기 들어있는 정보 안전하게 지켜줘요. 테슬라는 화면 키패드 위치도 매번 바꿔서 화면 지문 보고 핀 코드 추측하는 것도 막아요. 웨더 레이더 오버레이 공기질 지수는 2024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나온 거예요. 날씨랑 공기질 정보가 상태 표시줄에 바로 떠요. 현재 지역 날씨 보여주고 외부 공기질 나쁘면 경고해줘요. 날씨 레이더도 추가돼서 로드트립 중에 폭풍 따라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초창기 모델 3 시절부터 차 가진 사람들은 이 기능들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받은 거예요. 차를 처음 샀을 때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수년에 걸쳐서 테슬라는 차가 정체돼 있을 필요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전체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까워지면서 이런 무료 업데이트들이 계속해서 차를 소유한다는 게 뭔지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장 게임 체인저였나요? 아직도 테슬라가 추가해주길 기다리는 기능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아이러브9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